있어서 고객들은 뭐를 인정하는 거냐면 inability 이 단어 되게 자주 나오거든. 얘 특히나 수특에 계속 나오는데 얘 무슨 뜻이냐? ability는 능력인데 in 붙어서 무능력이 되는 거죠.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거든. 문제를 deal with,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는 거잖아. 특정한 개인들에게 engage 하면은 고용하다라는 뜻이 있다. 고용하는 것은 어드바이서라면은 조언자나 고문이죠. 고문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답변해주는 사람이야. 답변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고문을 고용하는 것은 그러므로 뭐를 나타내냐면은 스테이터스, 지위나 프리스티지, 위신의 상실을 나타내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뭐를 두려워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지도 이렇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식으로 사용이 되더라고. 그들이 less competent니까는 덜 유능하고 knowledgeable은 박식하다는 뜻이죠. 아는 게 많은. 덜 박식하다고 판단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그쵸? 가정이 되었던 것보다 생각이 되었던 것보다 이 뒤에 된 뒤에 부분은 그냥 이러한 형태구나 하고 외워라. 굳이 설명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게? 응? 그 경험이 많은 노련한 매니저들은 종종 accept가 아니라 resist로 바꾸면 돼. 제안을 거부하거든. 근데 어떠한 제안이냐면은 그들이 경영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거부한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이야? 왜 숙련된 매니저들이 그 경영 컨설턴트 고용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얘네 왜 싫어해? 매니저들? 컨설턴트 고용하는 거? 왜 싫어해? 뭘 들킬까봐? 그쵸? 아는 게 적다는 걸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너네도 단순하게 질문했을 때 니네가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들킬까봐 질문을 안 하는 거잖아. 아예 모를 수도 있고. 되냐? 그 컨설턴트는 말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매니저들이 실제로 얘기하는 말인 것 같죠. 그 컨설턴트가 나에게 도대체 내가 모르는 것에 무엇을 말해줄 수가 있는데라고 지금 이 숙련된 매니저들이 얘기하는 거죠. 걔네가 뭘 아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4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이 빨간색 네모로 묶은 거다 사실상. 이 문장 자체가 주어다. 이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랍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거죠. 이 숙련된 매니저들은. 개발도상국의 정부들은 가끔씩은 그러니까 꺼리죠. 뭐를 꺼리냐면은 인정하는 걸 꺼린답니다. publicly 공식적으로 그들의 의존을. 근데 어디에 의존하는 거냐면은 외국의 컨설턴트에 의존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죠. 왜 그러냐면은 to도가 주어져. 그렇게 하는 것이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의 지위를. 근데 어디에 눈에서? local population 하면 지역, 얘가 population이 인구란 뜻도 있는데 뭐 국민이란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역 국민이니까 결국엔 자국이겠죠. 자국의 국민의 눈에. 뭔 말인지 되지? 응? 한국 정부가 다른 외국의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해도 그거를 공식적으로 굳이 밝히진 않는다는 거죠. 국민들이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무능하다고. 그러니까 조언이나 구한다고. 뭔 말인지 되지? 이 부분도 혹시 임명력은 모르니까 조심해. reluctant to acknowledge다. 선생님이 이거 임명력어는 뭘로 바꿀 수 있겠어? to acknowledge 이렇게 마치 전치사인 것처럼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얘 투부정사의 to다. 투부정사의 to. 전치사의 to가 아니라. be reluctant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이렇게 외우면 좀 쉽겠네. be reluctant to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결과적으로 숙련된 고문들은 그러니까 경험이 되게 많아. 뭐 하려고 하겠어? low profile 하면 무슨 뜻이냐? 단어 외웠냐? 6번에? 6번 단어 보여 밑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태도죠. 즉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태도를 maintain, 유지하려고 하겠죠. 괜히 튀어봤자 나한테 의뢰한 사람한테 해만 되니까. 메인테인 유지하다 주장하다. 그리고 피하려고 하겠죠. 크레딧 공로를 취하는 것을.
공적으로는 그쵸? 무엇에 대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그 공을 취하는 거는 공개적으로는 피하겠죠. 뭔 말인지 되냐? 지금 어보이즈랑 트라이스 두 개 병렬인 거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뭐 미국에 있는 컨설턴트의 조언을 구했다고 해봐. 그럼 그 컨설턴트가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닌대? 아니야. 뭔 말인지 되냐? 왜? 자랑하고 다니면 왜 안 돼? 클라이언트가 곤란해지겠죠. 뭔 말인지 되지? 인익스피리언스드니까는 노련하지 못한 거죠. 즉 경험이 얼마 없는 컨설턴트들은 가끔씩은 저항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쇼 뭐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외워왔냐? 단어? 그래서 자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지식과 영향력을. 그러니까 결국엔 자랑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문맥상. 하는 거죠. 저항할 수 없다는 건. 그리고 그들은 가끔씩 그들의 클라이언트를 잃게 된답니다. 결과적으로. 왜? 클라이언트의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뭔 말인지 되죠? 한 미국의 고문은 근데 어떠한 고문이었냐면은 개혁을 작업했던 그러한 고문이거든. 무엇에 대해서? 텍스 시스템. 얘 요즘 되게 많이 나오더라. 이거 3번 형광펜 쳐놔. 얘 되게 중요한 토픽으로 나올 것 같거든. 조세제도. 조세제도가 뭔지 알죠?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필요한 일에, 공적인 일에 쓰는 일이 조세제도라고 한다. 조세제도의 개혁을 작업했던 이 고문이 근데 어디에서 작업을 했냐면은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말한 거죠. 뭐라고? 많은 그 자국의 관계자들에게 그리고 비즈니스 이그제큐티브스 그 경영의 임원들에게 지금 텔미 더 트루스랑 문형 똑같다. 미에 해당하는 게 매니부터 이그제큐티브스고 그 비에 해당하는 게 이 대절인 거다. 뭐라고 얘기했어? 그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원인이라고.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국가의 새로운 세금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랑하고 다닌 거죠. 외부 사람들에게.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그 보고서 있죠. 이러한 대화의 보고서가 더 Minister of Finance, 즉 서아프리카 그 국가의 재무부 장관이겠죠. 재무부 장관에게 받자 그는 당연히 그 미국의 고문을 fired. 뭐 했대? 해고했겠죠, 당연히. 뭔 말인지 되냐? 얘 반의어는 뭐냐? hire이다. 돼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그 다음에 7번 문장의 문장 삽입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진술이거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서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예시가 나오잖아. 그래서 7번 정도가 문장 삽입 정도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네요. 뭔 말인지 되죠? 클라이언트는 의뢰하는 사람이다. 의뢰하는 사람, 클라이언트, 고객이니까. 그 다음 14번. 이게 이해할 수 있겠죠? 보면은 그 광고라는 게 be responsible for이 무엇을 책임지다라는 뜻도 있는데 내가 너네의 그 영어 성적을 책임진다는 거는 내가 영어 성적의 원인이 된다는 거잖아. 뭔 말인지 되니? 그래서 무엇의 원인이 되다라는 뜻도 있다. 원인이 되다. 그러니까 결국에 원인은 뭐야? 주어야 목적어야? 그쵸? 얘가 원인인 거야. 그 다음에 결과가 경제적인 번영이고. 되냐? prosperity. 광고라는 게 무엇의 원인이 되냐면은 많은 상당한 경제 얘 그냥 형용사 처리하면 된다. 이 형용사 처리하면 돼. great deal of를 상당한 경제적 번영의 원인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해서 경제가 번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네. 한번 momentarily 한번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consider의 목적어는 what부터야? 그래서 무엇이 발생할지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모든 광고라는 게 갑자기 disappeared, 사라진다면 dwell on 하면은 무엇에 대해 오래 생각하다. 그러니까 생각하진 말자. 뭐를 생각하지 않냐면은 그 실직한 광고
executives 계속 나오네. 임원, 높은 사람, 직원, 월컬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다. 실직한 광고 임원에 대해서는 오래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근데 어떠한 그러한 임원이냐면은 강요된 임원이겠죠. retire, 은퇴하도록. 일찍. 어디에서? 그들의 콘도에서. 왜? 광고가 사라졌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하지만 지금 두 번째죠. 룩게 보랍니다. 잠재적인 브로들, 광범위한 영향력을 한번 보재. 지금 이 사람 광고가 없다고 하면서 2번 문장에서 예시 들어주고 있잖아. 그 다음에 3번에서 광고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 일자리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더 광범위한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다. 우리는 확실히 for certain 확실히 몇 가지를 아는데 너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랍니다. 너의 갑자기 훨씬 더 얇아진 신문에 더 많은 거 훨씬 더 많은 걸 지불해야 될 거래요. 그리고 잡지에도 다우트레스 여기에서 얘 지금 부사다. 의심할 여지 없이 부사야 부사 얘 이렇게 생겼어도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죠 go out of business 그 사업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즉 파산하다는 뜻이야. 파산하다 혹은 폐업하다. 폐업할 것이랍니다. 일단은 왜 갑자기 신문이나 잡지가 얇아졌을까? 왜 얇아졌어 갑자기? 광고가 사라졌죠. 돈은 왜 많이 내야 돼? 광고 없어서 신문이랑 잡지가 얇아졌는데 돈은 왜 많이 내? 신문 공짜로 보라고 그냥 보라고 하는 경우 많잖아. 왜 공짜로 보라고 하겠어? 광고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 발행 부수가 많아야지 광고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광고를 못 받으면은 신문이나 잡지 회사에서도 수입원이 뭐밖에 없어? 니네 구독료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 많이 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냐? 니네가 잡지나 신문을 싸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광고비가 운영비가 되기 때문이다. 신문이나 잡지. 되냐? 너는 또 뭐 할지도 몰라? 많이 지불해야 될지도 모른대요.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 왜? 텔레비도 그 프로그램을 촬영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 그게 보통 뭐로 충당되냐? 광고로 충당이 되는데 광고가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돈도 많이 내야죠. 뭐 수신비 같은 거. 뭔 말인지 이해되나? 비록 너가 추가적인 15분이나 20분은 가질지도 모르죠. 실제 프로그램의 시간당. 광고가 사라졌으니까는 프로그램은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실제 프로그램의 시간당 한 15분에서 20분은 더 볼 수 있긴 할 거래. 뭐 대신에 인스테드 오브? 광고 대신에.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지? 7번. 그 판매라는 게 기존의 제품의 판매는 푸어밋.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급락하겠죠. 왜 안 팔려? 광고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물건도 잘 안 사고. 그리고 새로운 상품이라는 건 few and far between. 그 9번 단어 보여? 흔치 않은, 드문. 그러니까 얘 한 단어로 바꾸면은 rare이 되는 거다. rare. 그러니까 상품이 또 팔려야지 그 상품 연구를 해서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새로운 상품들도 이제 되게 드물어지고. 되냐? 그 다음에 훨씬 트릴리온 하면은 1조거든? 1조 달러 이상이 얘 위드 분사구문이라고 보면 돼. 똑같이 1조 달러 훨씬 이상이 어느 상태에 있게 되는 거야? 감소된 수익의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위드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실직률이라는 것도 치솟겠죠. 회사가 다 파산하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텍스 레베뉴 하면은 세금 수입 정도로 보시면 돼요. 조세 수입. 조세 수입도 줄어버리고. 그 다음에 초자도 레그 하면은 뭔 뜻이요? 지체되다, 처지다. 지체되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냐?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는 이해돼?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 니네 세금 내냐? 안 내지. 나 세금 내 안 내? 내지. 왜 내? 수입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실직되니까는 세금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금도 거치지 않죠. 투자도 당연히 지체되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랍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경기 침체인지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다. 어떠한 경기 침체야? 우리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경기 침체라는 거죠. 무엇을 제외하고는? 광고라는 것을 다시 도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광고가 없어지면 이런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광고라는 존재는 단순히 프로스페러티, 번영의 그러한 신호가 아닌 거죠. 그것은 주요한 원인이랍니다. 그것에.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무엇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광고가? 이 프로스페러티, 번영이 되냐? 그러니까 번영을 해서 광고가 생긴 게 아니라 바로 광고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번영하게 됐다는 거죠. 잔을 들라는 거죠. 축배를 들랍니다. 메디슨 에베뉴에. 메디슨 에베뉴가 어디냐면은 여기 뉴욕의 거리로 맨하튼 지역을 시킨 여튼 광고회사가 되게 많은 거리랍니다. 써놔라. 이 밑에 이렇게 광고회사가 되게 많은 거리. 뉴욕에 있는 광고회사가 많은 거리. 이러한 광고회사 때문에 지금 경제가 번영하고 있는 거니까 고마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점이 서술되는 문장은 몇 번부터냐? 5번부터 10번, 5번부터 9번까지. 이게 실제적으로 광고가 사라졌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그 다음 15번. 이놈의 뇌. 별표 2개. 중요해요. 별표 2개 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뇌의 크기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혹시 몰라. be used to 동사 원형은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쵸? to 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 그것이 추론하는데 사용되는 거죠. 사회적 공동체의 크기를. 근데 어떠한 공동체야? 개인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죠. within which를 뭘로 바꿔도 돼? where로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뇌의 크기를 알면은 뭐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야? 뇌의 크기를 알면 뭐를 추론할 수 있겠어? 공동체의 크기.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뇌가 크면 공동체가 크겠죠. 뭔 말인지 되냐? 뇌가 작으면 공동체도 작은 거고. 그 연구는 그 공동체와 뇌 사이즈에 대한 연구 있잖아. 근데 어디 사이에서 살아있는 논 휴먼이니까 인간이 아닌 되냐? 인간이 아닌 영장류 사이에서 공동체와 뇌 사이즈의 크기의 연구라는 게 뭐를 드러내냐면 강력한 통계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거죠. 뭐와 뭐 사이에? 뇌와 사회적 집단 크기 사이에. 이해되죠? 계속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주관식으로 나올 법한 문장이죠. 더비더비죠. 콜론 오른쪽으로. 어디에서 사선으로 한번 그으면 돼. 주어 왼쪽에서 그으면. 한번 긋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그쵸? 왼쪽에서. 그러니까 뇌라는 게 크면 클수록 여기 브레인스 오른쪽에 뭐 정도가 생략돼 있겠냐. 보통 생략되는 건 비동사다. 뭐 넣으면 돼? 얼 넣으면 되겠죠. 뇌가 더 크면 클수록 사회적 공동체는, 근데 어떠한 사회적 공동체냐면은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적 공동체가 어떻겠어? 더 커진답니다. 여기에도 얼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면 된다. 얘들아, 니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생략될 것 같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였다가 쓰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거든. 주어랑 동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미 선행사는 바로 관계대명사가 선행사 바로 왼쪽에 안 있어도 되니까 이니치의 선행사는 여하튼 커뮤니티스다. 되냐? 얘도 where로 바꿔도 되고.
돼요? 이거 뭔 말인지 되지? 이 어를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다? 뒤쪽으로 보내도 상관없어? 응? 전 그냥 여기다 쓸게요. 그 예를 들어서 침팬치들 있잖아. 얘네의 뇌 사이즈가 367 세제곱센티미터인데 지금 단위가 없어졌거든? 근데 굳이 없어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다. 원래 이렇게 단위가 있더라고. 367이라는 사이즈랍니다. 그리고 개체라는 뜻이 있어. 인디비주얼에 개체. 인간 하나하나가 생물학적으로는 개체 하나잖아. 개체의 개인적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57명의 다른 개체랍니다. 그것 안에 있는. 그러니까 뇌 사이즈가 367이면은 그 집단이 한 57명 정도 되나봐. 걔네가 포함한. 이시리층 하는 건 뭐야? 어디 안에서의 다른 개체야? 뇌 안에서의 다른 개체. 무시오. 네트워크다, 네트워크. 수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온순한 버전으로 되냐? 그 네트워크 내에서의 57명의 다른 개체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더 작은 브레인드, 뇌를 갖고, 그냥 이게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형용사. 단어 두 개가 보통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형용사거든. 맥케크였나? 항상 이런 건 발음이 맥케네요. 머케? 머케라고 읽네요. 이렇게 생긴 친구래요. 이렇게. 얘네는 이 유인원이죠. 유인원은 63이라는 그 뇌의 크기를 갖고 있거든. 그리고 40명의 네트워크 파트너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까 367이었는데 57명 갖고 있었죠. 뇌의 크기. 별로 차이가 안 나지 않냐? 뇌 크기가 367인데 57명의 네트워크 친구가 있고 뇌 크기가 63인데 40이야? 너무 떨어져 있는데 여튼 이해는 되죠? 뭔 말인지.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고 있는 거다. 뇌 크기가 클수록 친구가 많다는 거죠.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유는 이거 그 단어 그 6번 보여요? Put A down to B. A를 B의 탓으로 보다. 그러니까 얘도 근데 얘가 수동태로 바꿔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무엇의 탓으로 여겨지다죠. 수동태로 바뀌면은. 그러니까 원인은 주어야 목적어야. 아니 원인의 결과. 결과는 주어냐 목적어냐. 해석을 해보면. 그쵸? 앞이 결과인 거야. 얘가 결과야.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유는 원인은 뒤 이건 거죠. 챌린지 하면은 보통 일반 뜻이 도전이잖아. 도전은 어렵죠. 그래서 어려움 혹은 난제 이런 뜻이 있거든. 여기서 어려움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어려움이죠. 어려움으로 여겨지고 어려움 때문이거든. 근데 어떠한 어려움이냐면 remembering이랑 지금 maintaining 병렬되는 거죠. 기억하고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이랍니다. 사회적 관계를. 그쵸? 즉 이걸 다시 설명하면 동격으로 즉 제약인 거죠. 뭘로 알려져 있는? 인지, 부하로 알려져 있는. 원래 로드가 짐이잖아. 짐. 되냐? 짐을 싫다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차이는 무엇의 차이인지 알죠? 3번 심팬치의 뇌가 크고 친구가 많은 이유. 그 다음에 4번에 이 맥케라는 원숭이의 뇌는 작고 친구가 적은 이유. 차이가 있잖아. 이런 차이의 이유는 어려움 때문이죠. 침팬치는 사회적 관계가 많으니까 뇌가 커져야 됐던 거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 맥케라는 애는 사회적 관계가 적으니까 뇌가 작아도 되는 거고. 이러한 관계라는 건 얘도 어순 조심해. Social relationship. 어순 조심해라. 뇌와 집단의 크기 사이에 그러한 관계라는 것은 led to
역시나 얘도 인과관계죠. 주어가 원인이죠. 이러한 관계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은 다음에 하이포테시스 가설로 이어지는데, 즉 어떠한 가설이냐면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 인라지먼트 하면 확대나 확장이죠. 그 뇌의 우리의 뇌의 확대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촉진이 된 거냐면은 우리의 사회적 삶에 의해서 촉진됐다는 거죠. 즉 원인이 사회적 삶이죠. 인간 친구들이 집단이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로 뇌가 확장되는 거죠. 응? 이 셀렉션 프레셔 맨날 1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데 선택압입니다. 선택압. 보면은 그 13번에 보여? 13번 단어. 자연 선택에서 어떤 개체가 자연 선택될 때 가해지는 환경 요소. 그러니까 환경 요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선택압이라고 일단 쓰고. 그러니까 얘 진화론에 사용되는 학문적 단어예요. 선택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용하진 않죠. 즉 그냥 괄호 열고 환경 요소라고 써놔. 환경 요소. 이러한 환경 요소, 즉 선택압이라는 게 이러한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선택압이라는 게 제공이 되는 거죠. 원래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점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큰 집단에서. 얘 니네 시험에 니네 학교가 아니었나? When it came to죠. 얘 품사 전치사다. 전치사.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헷갈리게 나오면은 when it came to resisting을 뭘로 내? when it came to resist. 얘 진짜 로 내요. X. 이거 3년 전인가 임명여고 2학년에서 출제됐을 거예요. 2년 전인가? 조심해라. 그 포식자에 저항하는 것과 관련해서 큰 집단에서 사는 것의 이점에 의해서 제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뇌가 커지고 큰 집단이 살게 된 거야. 큰 집단으로 살다 보니까 뇌가 커지게 된 거야. 집단이 늘어나니까 뇌가 커진 거다. 집단이 커지니까 뇌 크기가 증가하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대형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 16번 젠장 어려워. 같이 보면은 이거 16번 보면은 모럴리티 하면 도덕률인데 그냥 도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덕이라는 건 like는 비유해줄 때 쓰는 거였죠? 법제도와 매우 비슷하거든? 지금 비유해주죠? 근데 이게 공공의 시스템, 제도랍니다. 공공의 시스템이라는 건 모두 다 지키는 그런 시스템, 제도라는 거예요. 모두가 포함되는. 컨테이닝, 뭐를 포함하면서? 규범을 포함하면서. 이거 어떠한 규범이냐? 행동을 통제하는 규범이죠. 근데 그 행동이라는 게 이 위치는 여기에서 주격관계대명사인 거 알죠? 얘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이렇게 동사 형태 나온 거다. 인턴은 전명이니까 묻고. 되냐? 결국에는 근데 이 행동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죠. 되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네 헷갈리게 하고 싶으면 어펙트를 어펙 뭘로 바꿔? 팅으로 바꾸죠. 되냐?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 형태 나와야 되니까 얘 동사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도덕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죠. 1번은. 2번 보면은 근데 unlike learn이니까 이번에는 뭐 해줘? 1번 문장에서는 비교해주더니 이번에는 대조해주는 거야. 대조. 법과는 달리 도덕률이라는 것은 근데 비공식적인 제도랍니다. 어떠한 판사도 없죠. 근데 어떠한 판사냐면은 authorize가 권한을 부여하다거든. 근데 authorized니까 부여받은 판사가 없는 거죠. 결정하도록 도덕적 갈등을. 그리고 and 오른쪽으로 주어는 당연히 procedures겠죠. 동사는 exist고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결정의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쵸? 유니크, 유일하고 확실한 답을 제공할 모든 질문에. 되냐? 결국엔 1번도 2번도 전부 다 도덕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키기는 하거든. 공공의 제도이긴 한데 법처럼 공식적이진 않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판사도 없고 어떠한 절차도 없고. 되냐? 3번 공공의 도덕
법률과 윤리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성문화되어 있긴 하답니다. 성문화된다는 게 뭔 말인지 알죠? 동사 원형 뜻으로는 성문화하다고, 수동태니까 성문화되어 있는 거죠. 글로 써서 문자 형식으로 기록해 놓는 걸 성문화한다고 한다. 공공의 도덕률이나 윤리적 책임이라는 거는 부분적으로 성문화되어 있긴 하거든, 법에.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벌금 얼마, 이러한 식으로. 하지만 법적 제도라는 게 절대로 공공의 도덕률을 코더파이, 성문화해 놓을 순 없죠. exhaustively, 면밀히, 속속들이. 야, 법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써있어? 그건 도덕과 관련된 일이잖아. 100% 모든 것을 전부 다 성문화해 놓을 순 없었다는 거다, 도덕과 관련해서는. 그 도덕적 책임이라는 건 정확히 시작을 하는데, 특히나 고3 때 이 where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로 되게 많이 쓰여요. 모모한 곳에서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어떠한 곳에서 도덕적 책임이 시작이 되냐면은, 행동이라는 게 완전히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못하는 곳에서 도덕적 책임이 시작되거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선택이라는 자유 있잖아. 이것은 책임을 수반한답니다. 이해되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텍스를 또 나오네. 그 세금의 규칙을 사용하는 게 inevitably, 불가피하게 문제거든. 어떠한 문제냐면 그러한 책임을 exercising, 그 활용하는, 행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랍니다. 봅시다. 일단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 comply with. 얘네가 뭐 할 수 있어? 도덕 규칙을 준수할 수 있죠.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 세금 내야죠. 하지만 그들의 affair, 여기서 문맥상 일이라는 건 그 세금을 내는 일이죠. 문맥상 세금 내는 일을 structure, 구조화할 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긴 하거든. 근데 적게 내거나 많이 내는 것을 양심적으로 선택할 순 있어. 방식으로. 야, 니네 세금 많이 내고 싶어, 적게 내고 싶어? 적게 내고 싶죠. 그들의 세금의 liability, 의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금 내는 일을 구조화할 순 있겠죠. minimized, 여기도 조심하고, minimized 조심해라. 뭔 말인지 이해되나? 뭔 말인지 이해되니? 봐봐. 그 조세제도라는 게 뭐냐면, 돈을 막, 예를 들어서 선생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치자. 선생님이 300만 원 버는 거랑 너네 부모님이 300만 원 버는 거랑은 차이가 달라. 누가 더 세금 많이 낼 것 같아? 나랑 너네 부모님 중에. 세금 누가 더 많이 낼 것 같아? 세금 누가 걷어? 국가에서 걷거든? 왜 누가 더 많이 낼 것 같아? 나랑 너네 부모님 중에.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낼 것 같아? 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국가를 운영해야 되잖아. 도로도 짓고 막 공공시설, 공원 같은 거 만들고, 니네 학교, 공립학교 같은 것도 짓고 막 해야 된다고. 무상급식 해줘야 되고. 누구 돈으로 할 거야? 국민의 돈 가져가서 그런 일 다 하는 거야. 세금 걷는 거야. 국민들이 돈 벌 때마다. 근데 내가 300만 원을 벌면 국가에서 많이 갖고 가. 왜? 뭐야, 니 혼자 사는데 돈 많이 벌어? 그러면은 한 300만 원 벌어? 그러면 니 한 100만 원 세금 내, 예를 들어서. 근데 니네 부모님은 어때? 자식 먹여 살려야 되지. 최소 둘 셋이지. 거기다가 반려자, 배우자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걷어. 너 이렇게 가족이 많고 부양할 사람이 많아? 그럼 세금 조금만 내. 뭔 말인지 얘들? 세금 제도가? 그래서 다 걷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걷고, 돈이 적은 사람한테는 적게 걷어서 복지 정책을 펼치는 거라고. 니네 그 코로나로 지원금 받는 거 다 그거 세금이야, 결국엔. 국민들. 뭔 말인지 얘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떠한 게 있냐면, 선생님은 개인 사업자거든? 그럼 5월에 세금 신고를 해야 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선생님이 돈을 만약에 300만 원 번다고 생각해봐. 근데 선생님이 막 조교도 고용해야 되고, 출퇴근하는데 차도 쓰고, 막 이러한 비용 처리를 엄청 하면, 버는 돈은 300만 원인데 한 비용이 150만 원 나가. 근데 실제 수익은 150이잖아. 그럼 실제로 세금을 조금 내겠어, 많이 내겠어? 조금 내겠죠. 실제 수익이 적으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세무사를 써서 비용 처리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세금 조금 낼 수 있으니까.
도덕적인 게 들어가는 거잖아. 판단이 세금을 내는 것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뭔 말인지 이해돼? 선택의 자유라는 게 뭔지 알겠어? 5번 문장이? 선택의 자유. 내가 조금 낼지 많이 낼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 이걸 탈세라고 하고 보통은. 뭔 말인지 이해되냐? 잘하면은 합법적이면 절세고 말도 안 되게 하면 탈세가 되는 거거든. 근데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냐면은 이러한 행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택. 내가 세금을 불법적으로 많이 말도 안 되게 신고할 건지 혹은 정직하게 신고할지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영향을 미치겠죠. I라고 읽고 즉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이 시리는 필요할 때는 안 하고 꼭 이런 이상할 때 향상시키거나 혹은 약화시키죠. 조세 제도라는 인티그리티, 온전함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성실한 납부하면은 조세 제도가 온전한데 내가 막 구라쳐서 세금 적게 내려고 하면 온전하지 않아지는 거니까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조세 제도의 온전함이 바뀌죠. 영향을 받죠. 분배적 정의. 뭔 말인지 이해되죠? 분배적 정의라는 게. 여기 나오거든? 각자에게 자신의 정당한 목을 여기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걷어서 공정하게 걷어서 똑같이 분배하는 거. 근데 그 공정한 게 똑같이 100만 원씩 내는 게 아니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뭔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협력. 이거 전부 다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뒤에 나열되는 거. 이러한 것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도덕률. 너네 자발적 선택에 따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기본적인 조세제도에 대한 그 개념이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조심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4번에 따르면 도덕적 책임이라는 게 효력을 시작된다는 건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 그러한 부분은 행위라는 게 완전히 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즉 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도덕이라는 게 도덕적 책임이 시작된다는 거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법은 있지만 정직하게 친구하라는 그러한 법은 없거든. 도덕만 있을 뿐이고. 지금 그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능에 출제됐을 때는 그냥 이거 빈칸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이게 내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건데 니네가 대학을 가려고 이제 학과를 지원할 거 아니야. 근데 영문학과나 경제학과나 혹은 수학이나 생물학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통이 오래된 학문이거든. 되게 그 한마디로 족보가 있는 학문인데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무슨 항공운항과나 혹은 무슨 이비즈니스과 이런 데가 있어. 그거는 신생학문이야 거의 대조해봤을 때. 그러니까 걔는 태초에 철학 같은 거는 원래부터 사람들이 연구했던 거잖아. 근데 경영도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한 거잖아. 그 산업혁명 할 때 내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 니네 산업혁명 관련해서 했었나? 스팀 엔진 매스 프로덕션 했었지. 증기기관이 발생되면서 여분의 에너지가 사용 가능해서 대량 생산이 발생했잖아. 예전에는 집에서 알아서 밥 지어 먹고 농사 지어 먹고 옷 짓고 했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물건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팔아야 되니까 회사도 경영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내 물건이 짱이다라고 해야 되니까 마케팅이랑 홍보가 발생한 거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보통 경영학을 잡학이라고 해요. 잡학, 경영학을 잡학 다 섞여 있다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회계도 알아야 되고 통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통계도 최근의 학문이다 되게. 데이터라는 게 생겨나면서 통계학이라는 게 생겨난 거잖아. 뭔 말인지 되니?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우리 한번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봐봐. 1960년이랑 그 1970년 동안에 보통 스쿨이라고 지칭하면은 대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원. 그러니까 경영대학원이라는 게 이거 그 한양대 경영학과 앞에도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써있거든. 경영대학이라는 게 더 일반적이 되기 시작했죠.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때야 경영이 좀 일반화가 됐구나.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건 체계적으로 연구가 됐겠죠. 한 가지 기능으로서. 상업적 행위의 한 가지 기능으로서. 그러니까 이때야 마케팅이 조금 체계적으로 연구가 됐네.
그러니까 마케팅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죠. 실질적으로는 길어봤자 한 50년? 60년? 이 정도밖에 안 된 거라고. 되냐? 근데 이것이 발생을 했답니다. coincide with 하면은 무엇과 일치하다. 일치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겠죠. 이러한 것이 여기서 디스가 함축하는 것은 경영대학원이 일반적이 되고 마케팅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연구된 것. 즉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문장 삽입할 때 조심해라. 이것이 무엇과 일치하면은 인지심리학의 헤이데이 하면은 전성기다. 전성기와 일치한답니다. 그러니까 막 마케팅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을 때 심리학이라는 것도 전성기를 맞았네. 뭔 말인지 되냐? 이거 빨간색 아무 의미 없이 치는 거 아니다. 중요한 문맥의 포인트가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치는 거거든.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 이해하자. 야, 경제학에서 봤을 때 심리학 어떻겠어? 예전부터 원래 되게 연구되었던 고전적인 원조 같은 학문인데 갑자기 심리학이라는 게 발생했단 말이야? 당연히 무시되겠죠. 경제적인 그러한 접근법에서는 심리학의 무시라는 게 당연하죠. 뭐 얼마 되지도 않은 학문인데. 되냐? 무엇에 있어서? 이머징 하면은 발생하는 혹은 떠오르는 마케팅의 아카데미, 그 학문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경제학이 심리학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니네 기존에 있는데 갑자기 신입생이라고 깝치면서 들어와봐. 인정 안 하죠?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4번 그 주장이라는 게 make the case 하면 주장을 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 주장이라는 게 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써놔 여기 make the case라고. 주장을 하다. 여기에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니네가 갖고 가야 될 거는 마케팅과 심리학이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5번 보면은 근데 그 심리학이라는 게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과 행동과 영향력과 관련이 있거든. 주로. 되냐? 얘들아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야? 기억나 니네? 니네 그거 아니었나? 울룰루 호주에 있는 에어즈락에서 너무 관광객이 몰리니까 디마케팅 기억나? 모의고사? 마케팅이라는 게 뭐야? 마케팅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야? 이 아이를 마케팅하자면 무슨 얘기야? 이 아이의 학생을 많이 들여오자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수요를 높여야 되죠. 이해돼? 디맨드를 높여야 되죠. 수요를 높이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누가 수요를 해? 고객을 알아야 되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걸 이해하면은 심리학이라는 건 그러니까 의사결정, 행동, 영향력과 관련이 돼 있거든. 인간이 왜 저러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게 심리학인데 주로 그것은 E2 가져진 주어. 이 부분 조심하고 문법적으로 must have PP 명백한 것처럼 보였으면 틀림이 없답니다. 마인하면은 동사죠. 발굴하다, 캐다. emerge 역시나 떠오르는 통찰력을 발견하는 것이 명백해 보였으면 틀림이 없답니다. 여기에서 떠오르는 통찰력이라는 건 그 심리학이 갖고 있는 통찰력 얘기하는 거야. 뭐 하면서? repurpose 하면은 다른 용도에 맞게 고치다. 그것을 다른 용도에 맞게 고치면서 여기에서 댐이라는 거는 뭐의 지칭해? 마케팅이라는 영역에서 뭐를 다른 용도에 맞게 고치는 거야? 그쵸. emerging insight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심리학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그거 쓸모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쓸모 있죠. 마케팅이라는 게 수요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 수요는 소비자가 하는 거고 즉 소비자를 이해해야지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테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냐? 경영학과에서도 그래서 심리학 행동 이러한다는 그거 들어요. 그러한 강의.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반영하는 거냐면 인정하는 거잖아. 상업적 영역은. 근데 어떠한 상업적 영역이냐면 심리학이 경영에 있어서 결정적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업적 영역에서의 인정을 반영한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야? 이 심리학이라는 게 경영, 즉 마케팅에 결정적일지도 모른다는 걸 결국에는 반영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니? 여기서 비즈니스를 결국엔 마케팅이라고 보면 된다. 마케팅. 비즈니스나 마케팅이나 똑같아요.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7번 문장에서 주어는 attempt다. 동사는 어디 있어? is야, is. 가치나 태도나 라이프 스타일 있죠. 이거 전부 다 그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들이거든. 심리학과 관련된 용어들이야, 결국엔. 이런 거를 줄여서 VALS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도라는 게, 근데 이게 어떠한 시도냐면은 유니버스, 일반적인 텍사머니 하면은 분류체계죠. 분류체계를 제공하려는 시도거든. 근데 무엇을 분류하라 그래? 소비자를. 근데 뭐를 위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면은 세분화와 타겟팅을 위해서. 그러니까 EI잖아. EI에서 마케팅을 하려고 해. 그럼 일단 고객을 파악해야 되거든. 그게 마케팅의 기본이야. 그러려면 고객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체계가 있어야 돼. 뭔 말인지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는 뭐 10대, 20대, 30대로 나눈 다음에 뭐 공부하는 친구, 안 하는 친구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봐봐. 단순하게 10대, 20대, 30대지. 그 다음에 공부하는 애, 안 하는 애. 1, 2, 3, 4, 5, 6이라고 하면은 몇 번을 타겟팅 해야 돼? 1번을 타겟팅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세그멘테이션이라 그래. 나누는 걸. 그 다음에 이 타겟 영역을 고르는 걸 타겟팅이라고 하고, 어디를 타겟으로 광고를 할 건지.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거 마케팅 용어야, 실질적으로. 되냐? 다시 7번 문장의 첫 번째. 가치나 태도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시도 있죠. 근데 이걸 왜 시도하냐면은 일반적인 분류체계, 소비자의 분류체계를 제공하려는 거거든. 세분화하고 타겟팅 해야 되니까 마케팅 할 때 이런 게 분명한 사례인 거죠. 근데 어떠한 사례야? 어떻게 이러한 영향력이 대학을 떠났어. 원래 학문으로만 했는데 대학을 떠나서 프랙티스 하면은 여기서 문맥상 상업적 관행,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하는 그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명백한 사례가 되는 거죠. 많은 야망 있는 시도들이 만들어졌답니다. 소비자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describe,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측면에서? 일반적이고 글로벌, 전체적인 모형에서. 얘 둘 다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네릭, 일반적인 혹은 포괄적인. 그리고 글로벌 하면은 전체적인, 여기서 형용사로. 그러니까 고객이 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지 설명을 하려고 한 거죠. 마케팅에서는. 심리학이라는 걸 빌려와서. 어렵죠? 이러한 모형이라는 건 고객을 묘사하거든. 고객을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의식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메커니스틱, 기계적인 의사결정자로서 묘사를 한답니다. 이게 왜 이게 전제가 돼 있어야지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 인간이 되게 임의적이고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인간을 이렇게 정의해버리면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고 묘사를 해야지 이러한 분류도 의미가 있으니까. 뭔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마케팅이나 경영에 있어서 심리학이 도움이 됐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다. 뭔 말인지 되냐? 여기 있잖아. 마케팅 분야에서 심리학의 역할.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되니 이해가?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놓자. 마케팅 분야에서 심리학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마케팅 분야에서 심리학에 도움이 됐다는 거야.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경영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의 한 분야. 경영의 한 분야가 마케팅이야. 응? 뭔 말인지 되니?